다시 만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인혜 뉴스 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스 계장 김인혜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환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님, 네,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워낙 지금 핫한 뉴스 많고 뉴스들이 맞아요. 넘쳐나는데 넘쳐나죠. 그중에서 저는 지역하고 관계된 내용이 방금 지금 막 떴거든요. 네. 지금 창원지법의 이봉수 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덕수하고 만남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하게 좀 해달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 오늘. 내부망에 올린 건데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좀 모호하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에 없도록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 한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이 있냐 없냐 이거 좀 정확하게 좀 해달라. 명징한 언어로 밝혀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에서 조금 전에 네.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 저는 이게 가장 핫해서 뽑아봤습니다. 이거 오늘이면 진짜 엄청 핫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핫한 거 들고 온 줄 네. 알았는데 저는 어제 소식이거든요. 뭐죠? 지금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지금 한참 하고 하고 있는 있어요. 중인데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우리 지역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저게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으로 오는 빨간 노선입니다. 저게 고속철이 아니고 저속철입니다. 네. 뭐 시속 100km 정도고 그 이하로 달립니다. 서울 창원은 395km인데 서울 부산은 417km입니다. 그럼 서울 부산 가는 2시간 35분 일반적으로 걸리는데 우리는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동대구역에서 우리 창원역까지 네. 한번 저걸 몸소 한번 타보시면은 네.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장관님 초청하고 싶은데 네. 저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꼭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진짜. 뒷부분 영상 보면 꼭 타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허성무현 말처럼 서울에서 동대구까지는 시원하게 옵니다. 근데 맞습니다. 동대구부터는 갑자기 차분해집니다. 예, 그래서 시속 100km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가끔 갈 네. 때 느려가지고 네. 이거 KTX 타는지 무궁화 타는지 헷갈릴 때가 좀 헷갈려. 있더라고요. 예. 이게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네. 시속 173km로 달리는데 네, 이게 창원 구간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통 편도 좀 적어가지고 맞아요. 교통 오지라는 이 오명까지 쓰고 있는 경남, 맞습니다. 특히 창원이 그런데 그래서 겨우 이제 남부내륙 철도도 나오고 이제 교통망에 대해서는 뭐 후보들마다 뭐 선거 때마다 계속 후보들이 좀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교통망에 좀 열의를 네. 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이 운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22일이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네. 2차 이제 2차요. 신청을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는 다 끝났고 물론 쓸 수 있는 건 11월까지지만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이 2차 지원금 이거 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추석 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건데 전남 영광 있잖아요. 네.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이거 통이 크네요. 50만 원. 그래서 이게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네. 시원하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 부안 같은 경우도 3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전국에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자, 화순, 고창 그리고 충북 제천까지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50만 원 전남 영광은 진짜 뭐 굴비를 좀 많이 받는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화끈하네요. 네. 경남은 좀 어떤지 남해와 거제 네. 두 곳인데요. 네. 남해는 지난 5월에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이미 지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거제는 의회 반대로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해 군민들은 벌써 받았고 네. 거제 시민들은 지금 못 받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이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4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핵심 공약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제의 민생회복지원금. 워낙 이 거제가 조선 경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어려웠죠. 자영업자들이나 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쓸 수 있게 거제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해서 소비 촉진을 좀 유도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런데 이를 두고
현금성 살포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거제시 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총 16명인데 짝수네요. 16명. 1차, 2차 여기서 두 번 다 절반을 못 넘어서 아. 멈춰진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3차 표결을 할 텐데 그러면 16명이니까 8대 8이면 안 되고 그렇죠. 과반이어야 되니까 9대 7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 명은 최소한 넘어와야 되는 되네요. 상황입니다. 예. 혹시 기자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추석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이 효과를 조금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 네. 한 9대 7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눈치가 있는데 한 명만 넘어올까요? 아, 더울 수 넘어올 있다. 거면 좀 더 넘어와야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면은 시기가 그 결과는 내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되면 통과가 되면 거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되는 거네요. 취약계층은 20만 원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뜬 기사를 보니까요. 네네네. 지급된 전국 국민들에게 갔던 1차 민생 소비 쿠폰 중 88%가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아, 네네네. 외식도 하고 마트도 가고 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숨통 좀 트였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네. 국민의힘 거제 시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겠습니다. 아,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저희 옆에 NC파크 함성 소리가 사실 여기까지도 조금 느껴지는데 오늘도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지금 NC하고 삼성이 4위 경쟁 중인데요. 야구 팬, 특히 야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어제 진짜 마음 졸이면서 봤을 그 시간입니다. 뭐죠? 네, 맞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KBO가 네.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네. 경남에 있는 고교 야구부 선수들 중 6명이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마산 용마고의 김주호 선수. 두산 베어스가 1라운드로 야수인데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두산 라이온스라고 얘기했어요. 분위기였어요. 네, 지금 보면은 용마고의 김주호, 마산고 2명, 물금고의 남해담, 이재환, 마산 용마고의 김주영까지 이렇게 지금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프로구단에 들어간 6명 선수들 정말 아유,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한 고교 선수가 네. 전국적으로 930명 남짓입니다. 930명. 네, 많죠. 근데 네. 이중 100명만이 프로구단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0개 구단이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경남이 6명이잖아요. 예. 이거 너무 바늘구멍 아닌가요? 진짜 정말 이 야구 갑자기 근데 왜 야구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고교 야구 선수들이라면 꿈이 아무래도 나 프로야구 선수 되는 거 이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4년제 대학 그리고 그것도 인서울이라고 합니다. 인서울은 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수능 친지 한참 듣는데 아이고 이거 수험생 시절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이거 인서울 이거면 야구도 이거 수험생들처럼 힘들겠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야구부가 있는 대학에 지금 가야 되잖아요. 야구를 해 왔으니까. 네. 그런데 이 야구가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4년제 대학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전국 대회 16강 이상에는 좀 들어야 되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대학을 좀 가겠다. 그러면 8강 이상은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준 결승까지는 가야 되는 거라 여기 또 가산점까지 좀 조금 받으면 그나마 개인상 이 수상 경력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까다롭죠. 이게 전국 대회가 그래도 많다면 네. 3년 내내 도전하면 뭐라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전국 대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봉황기나 대통령대나 뭐 주말리그 이런 거 정도 해서 별로 안 되고 6-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늘구멍이기도 한데 거기에 전국에 지금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106곳이나 됩니다. 그중에 절반, 그러니까 53곳이 수도권에 있고요. 경남에는 단 9곳뿐입니다. 들으니까 또 숨이 막히는데. 네. 이 야구 대회도 거의 수도권에서 치러지지 않나요? 예, 지난번에도 조금 저희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이제 전국 대회 네.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또 반나절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참 대회 만나서 치르러 가야 되고. 수도권까지 장거리 가야 되죠. 선수들 힘들죠. 장비까지 다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어렵죠.
아이고 반나절 찼다고 하면 얼마나 몸이 쑤시겠어요. 네네네. 피곤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훈련 시간도 사실은 좀 많이 단축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여러모로 수도권 선수보다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예, 그 올해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 이 전국대회 참가 횟수는 어떤지 또 우승 경력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마산 용마고가 33번 참가를 해서 준우승만 2번 했고요. 네. 또 양산의 물금고 25번 그리고 마산고는 23번 출전했지만 아쉽게 우승 경력 둘 다 없습니다. 예. 아, 이거 오늘 방송 보면 자녀분들 야구 네. 시키시려고 했던 분들이 이거 접겠다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 예,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네. 예. 이 프로 구단의 입단이나 뭐 대학 입학을 위해서 또 경남을 아예 떠나버리는 선수들도 이것도 인구 유출이네요.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말 그대로 지역은 여러 가지로도 지금 고사 직전인데 학원 스포츠마저도 지금 고사 직전이라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근데 지역에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발굴해서 훈련을 시켜서 키워내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산 용마고 출신의 장현석 선수는 메이저리그까지 네, 진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도 엘리트 야구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갖추는 것.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이게 저희가 준비한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네. 일단 다시 만난 뉴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늘어나서 그런지 실제 사안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납치 유괴 사건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일주일 내내 저를 예. 그리고 온 국민을 네. 열불나게 한 소식인데요. 아니 어떻게 2020년대에 이런 일이 네. 있나?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네. 이거 세상 무서워서 이거 아기를 낳겠어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봐. 또 집까지 데려다줄게 타볼래? 뭐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 약취 또 유인을 하는 이런 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괴잖아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요즘 약취나 유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약취가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을 해가지고 내 밑으로 가둬둔다. 그리고 유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꿰내서 속여가지고 꿰낸다 이런 얘기라 유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김 계장도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네. 전 국민들도 지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죠. 먼저 최근 발생한 어린이 약취 네. 유인 미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네.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네.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집에 바래다 준다며 접근한 것에서 시작된 약취 유인 시도가 9월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진짜네요. 지금 9월 8일, 9일, 뭐 10일 아니 8일은 8일 3건이에요. 예. 아니 9일에는 서울, 인천, 제주. 제주 3건에서 발생했네요. 와. 이 사건의 공통점에 더 화가 나는데요. 뭐죠? 모두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남성들의 범행이라는 겁니다. 여자 어린이 상대. 네. 제가 큰일 났네요. 저 딸이 있는데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마침 또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네. 조금 전에 떴는데 부산 도심에서 지난 7월 달에 아, 대낮에 여고생 납치를 시도한 30대 남성에 대한 검찰의 구형 결과입니다. 여자친구 자기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하고 데이트한 사실 알고 열받아가지고 우발적으로 나도 그러면 나보다 어린 여학생한테 어떻게 해볼 거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진정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 마리아 방구에 뭐 이런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네.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과연 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 약취 유인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가해자들의 심리는 과연 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늘 언제나 있어는 왔지요. 뭐 약간 늘어났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으면 미수에 거친 것들이라면 그냥 가슴만 쓸어내리고 지나쳤을 것도 이제는 이제 다들 신고되고 그래서 기록돼서 훨씬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10대 아이들 같으면 대개는 뭐 자기 과시라든가 또는 성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또 60대 이상 노인들도 대부분은 아동 성애자와 같이 이상 성욕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이나 뭐 이제 진술에 따르면은 과거에는 금품을 목적으로 유괴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대부분 성적인 목적으로 유괴를 하거나 납치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광명에서 있었던 10대 남학생이 여자아이 따라갔던 사건처럼 그 가해자가 학생들까지 좀 유괴 범죄에 노출된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나 SNS 등의 매체를 통해서 이제 범죄가 더 어린 학생층들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SNS나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과의 접촉에도 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취 유인으로 시작했지만 네. 성공했다면 성범죄나 유괴로까지 지금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다. 소름 예. 끼치는 일입니까? 이게 충격적인데요. 안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린이 약취 유인 사건이 정말 얼마나 발생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212건, 1,200건이 넘습니다. 특이한 게 이 유인 사건이 2021년에 보시면 193건이에요. 근데 올해는 8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173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21년치를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얼마나 늘지 모른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예. 특히 화가 나는 건 네. 이 그래프에는 안 나왔지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3세 이하요. 네. 2023년에만 예. 1,500여 건이라고 해요. 1,500건이 네. 넘네요. 그럼 이거 하루에 4건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자, 네. 자, 그럼 경남에서는 이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4건이나 발생을 했고요. 자, 연도별로 보자면은 2020년이 9건이죠. 지금 올해는 또 8월까지 또 9건 벌써 이렇게 또. 발생하고 있고 네, 네. 정말 이게 약취 유인 사건이 네.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놀라지 마세요. 예. 최근 2년간 예. 아파트 단지에서 97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아파트 단지가 네. 그리고 골목길이나 통학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제일 안전할 안심할 것 수 있는 같아요. 곳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잖아요. 경비 아저씨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집 주변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어린이 이 약취 유인 사건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유괴가 되지도 않았지 않느냐. 아이가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을 잃거나 또는 돈을 빼앗기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미수잖아 라고만 보는데 범죄는 간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피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심각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처럼 이런 것들 빈번하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채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면 이런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미성년자 유괴가 이제 범죄로 현실화되는 경우에 피해 회복이 사실 어렵잖아요. 아이들을 못 찾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심각한 공포하고 위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좀 형이 적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취 유인으로 신체적 가해가 없으니까 처벌을 가볍게 한다고요? 네. 이거 제가 비약일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거 비상계엄으로 사망이나 다친 시민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극우의 네. 주장이랑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이 비상인데 사실 저희 집 근처도 그렇고 학원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려고 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걱정이 심장이 되니까. 너무 두근거려요. 예, 요즘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직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분들은 이제 끝나는 시간에 학원에서 좀 데려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데리러 가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또 휴대전화에 그 위치 추적 앱 까는 게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예. 뉴스 보니까 그 호신용 스프레이도 많이 팔리고. 맞습니다. 예. 네. 호루라기도 그렇고요. 네. 예. 경찰도 나섰습니다. 네. 10월 2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에 5만 명이 넘는 경찰을 집중 배치해 네.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학교 앞에서 오래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 등을 적극 네. 검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종호 의원이 이 미성년자 약취, 유괴 방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자 보시면 처벌 수위를 올리고
또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늘렸습니다. 모니터링 전환도 했고요. 다음에 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이것까지 지금 방지 4법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네, 처벌 수위를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이게 현행은 이제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현행법에서는.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하 징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행이라든가 아니면 간음, 영리 목적으로 약취, 유인, 인신매매를 했을 때도 현행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역시 올렸습니다. 강화를 했습니다. 저는 미수에 대한 좀 것도 상향됐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미수는 지금 현행법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네. 저는 미수도 상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좀 올렸으면 하는 김에 좋겠네요. 그냥 쿨하게 네. 좀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 차는 기간도 늘렸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특정 중대범죄 경우에 이 전자장치 부착을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네요. 처벌수는 결국 사건 발생 후 일인데 네네, 예방을 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방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전문가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유괴나 약취 유인 같은 경우는 예방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심리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그 유괴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꾸준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그중에서도 롤플레잉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방 교육이 일종인데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대처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SNS나 메신저 사용에 대해서도 꾸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도 위치 조작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좀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 동선이나 위치 파악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괴에 대한 교육들, 거짓말에 대처하는 방법들 꾸준히 교육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학원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또 네. 분식점도 갈 텐데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는 곳마다 경찰을 배치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경찰이 아이들만 또 보호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뭐 국회 또 정부도 나섰고 이제 학부모 단체나 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도 함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것도 있잖아요. 그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금이 딱 이 속담이 맞는 적용되는 시기네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약취나 유인을 당한 어린이들은 네. 두려움의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 어린이들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이제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예방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어른들의 이 과실이 어린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거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깊이 저희도 반성해야겠고요. 자, 김일혜 계장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